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민법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법은 사인 간의 어떤 권리 의무 관계나 가족 관계를 규율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법이죠. 그래서 민법에서는 중요한 것이 민법의 법원 중에서 민법은 실제법으로서 민법이라는 법전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문법이죠. 성문법인데 성문법이지만 우리 민법 제1조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죠? 민법에 규정된 내용들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에도 규정된 내용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라고 해서 관습법과 조리의 법원성을 인정하고 있다 하는 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관습법 지지난 시간에 관습법의 성립 요건이 있었죠. 관습법의 성립 요건 어떤 내용이 있었죠? 관행이 있어야 된다. 법적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선량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 판례상 인정되는 관습적으로 인쇄되는 관습법 인정되는 판례상 인정되는 권한들이 있죠. 판례상 인정되는 여기는 분모, 기지권, 묘지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법정으로 지상권, 땅은 타인의 것이더라도 그 위에 있는 건물에 대한 그에 대한 어떤 권리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 법정 지상권. 그 다음에 양도담보, 동산, 부동산이 아닌 동산의 양보, 담보라든지, 그 다음에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실제 부부로 살고 있는 사실혼, 그죠? 사실혼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수목이나 미분리 과실에 대한 어떤 명인 방법, 이런 부분들은 판례상 인정하고 있는 권한들이다 해서 종류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기술되어 있는 부분이 어떤 내용이냐면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대 민법의 3대 원리는 여러분 알지만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죠. 이거는 존중이라고 하고, 그래서 근대에는 개인의 어떤 자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장됐던 시기죠. 그래서 소유권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존중해줘야 된다는 이런 원칙이 있었고, 그 다음에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원칙. 그 다음 과실 책임의 원칙, 책임의 원칙. 이걸 근대민법 3대 원리라고 하죠. 그러나 이러한 원리들이 너무나 개인의 어떤 자유, 권리를 강조하는 부분들이 강하다 보니까 현대 이런 복지국가,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이런 측면이 강하죠. 수정 원리라 그러죠. 수정 원리에서 현대 어떤 수정 원리는 소유권 절대 원칙 같은 경우는 어떤 소유권 공공의 원칙, 이렇게 소유권 상대의 원칙, 소유권 상대의 원칙, 이런 거로 발전했다. 그 다음에 권리는
남용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런 원칙으로 뭐 발전해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불문예기 자유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 신의 성실의 원칙 뭐 이런 거로 실의 원칙 뭐 이런 거로 발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그 다음에 과실 책임의 원칙 같은 경우에는 과실이 없더라도 기업이 발전하고 상대적으로 개인보다는 월등한 위치에 있게 되죠. 기업이 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무과실 책임을 무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는 과실의 원칙으로 발전하고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주거나 입증 책임을 완화시켜 주거나 뭐 하는 이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권리의 주체, 권리 어떤 한 자가 권리의 주체가 되느냐, 권리의 주체는 부분이 나오게 되는데, 권리의 주체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죠. 예,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그러죠. 법에서는 자연인. 그 다음에 법인. 뭐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그 자연인 같은 경우는 언제 그러면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자연인으로 인정할 것이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와서에서는 태아가 전부 노출설 노출했을 때 권리의 어떤 주체가 될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태아가 태어나는 시점이 있으면 또 사망에 이르는 시간이 있죠. 통설은 맥박정지실, 맥박이 완전 정지됐을 때 사망을 한 것으로 본다 하는 그런 거죠. 권리의 주체의 어떤 시기, 종기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인의 어떤 권리 능력 중에서 그러면 전부 노출되지 않는 태아의 상태는 그러면 권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태아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제한적으로 권리의 어떤 불법 행위로 인한 어떤 손해배상이라든지 요걸 한번 보면 태아의 권리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부분은 불법 행위로 했던 손해배상 청구죠. 청구라든지 그 다음에 상속 태아도 일정 부분 상속의 어떤 권리가 있는 거죠. 상속이라든지 뭐 정려하는 뭐 그런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하는 부분들을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요 정도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 자연인이 권리 능력은 그러는데, 그러면 행위 능력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행위 능력은 법률로 어떤 효과를 발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행동할 수 있는 주체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무능력자라는 부분이 나오죠. 여기에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느냐라고 해서 미성년자라든지 그 다음에 여기 피한정 후견인,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 뭐 이러한 사람들은 권리 무능력자다라고 해서 책에서 기술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환기하고 넘어가면은 되겠고, 그 다음에 법인 부분이 나오는데, 법인에는
간단하게 언급하면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는 공법인 또는 사법인,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나오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어떤 의사를 동일한 의사들의 어떤 걸 가진 사람들의 모임, 결사체, 사단법인, 재산 출연을 통해서 결성된 재단법인, 뭐 이런 구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참고적으로 알고 넘어가면 될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가 있으면은 그 반대로 이제 객체가 있겠죠. 상대방이라는 뜻이죠. 권리의 객체. 권리의 객체는 민법에서는 일반적인 권리의 객체에 대해서 규정한 거는 없고 물건에 대해서 명시를 해놨습니다. 물건. 그래서 민법 그 98조에 보시게 되면 유기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관리가 가능해야 되죠. 한다는 거죠. 관리 가능 자연력. 그걸 물건이라고 한다라고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건을 이야기한다면은 관리 가능한 유기물, 그 다음에 자연력, 그 다음에 외부의 일부가 돼야 되죠. 여기서 외부의 일부라는 것은 사람의 어떤 신체, 장기 뭐 이런 것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어떤 일부여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지배 가능해야 되죠. 지배가지 않은 어떤 별이나 저런 같은 경우에는 현재 어떤 과학기술로 봤을 때는 물건을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지배 가능한 어떤 그 독립물이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요건을 한다. 객체는 물건이라고 하면 민법에서 물건이라는 것들은. 그 다음에 그래서 물건의 종류를 이제 구분한 거에는 보면은 뭐 동산 이렇게 이제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죠. 동산. 이 반대되는 게 부동산이죠. 이 건물과 같은 움직일 수 없는 동산. 그 다음에 주물, 종물. 그리고 팔에 차고 있는 뭐 시계줄, 열쇠, 자물통, 열쇠, 뭐 이런 주물과 종물. 그 다음 어떤 내용들이 있죠? 책에 원물과 과실이나 나오는 게 있죠. 어떤 집이 있으면 집을 통해서 세를 두었을 때 월세라는 부가적인 어떤 이익이 나오죠. 원물과 그로 인한 나오는 이익, 과실 뭐 이런 뜻이죠. 뭐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권리 변동 중에서 법률 행위의 종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권리 변동 중에서 법률 행위의 종류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죠. 시험에 나온다면 이러한 부분에서 나오겠죠. 권리 행위의 종류에는 단독 행위라는 것이 있고, 단독 행위라는 건 혼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법률 행위죠. 단독 행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계약을 하면 되겠죠. 계약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매매, 교환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를 말하죠. 그 다음에 합동행위. 합동행위라는 것은 어떤 앞번에 이야기한 권리 주체로서 법인, 사단법인은 여러 사람이 어떤 모임의 결성체, 합동이죠. 합동행위. 그러니까 사단법인 설립, 뭐 이런 등의 행위들이 합동해야 되겠죠. 되고, 그 다음에 이 단독 행위 중에서 새겨봐야 될 것이 특정인이 있는 상대로 해서 할 수 있는 단독 행위와
그렇지 않는 특정인이 없는 단독행위의 어떤 종류들이라 했죠. 특정인이 있다 그러면은 내가 어떤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또 그래 동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 쉽게 이야기해서 동의. 그 다음에 뭐 하겠다 해지. 뭐 채무 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채무 면제. 뭐 이런 그 특정인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뭐 유언. 그 다음에 뭐 재단법인 설립 이런 거 되겠죠. 재단법인. 특정인이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내가 자유로운 혼자 개인의 의사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추론해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행위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재단법인 설립. 그래서 특정인이 있고 없고 그 다음에 단독인 중에서도 재단법인 요런 그다음 채무 면제, 해지, 동의 요런 종류들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구분이 단독행위, 계약. 단독에는 혼자서 하는 행위라고 했죠. 계약은 상대방이 있는 매매나 교환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 합동행위는 여러 명이 하는 행위. 이렇게 이제 구분해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식 행위와 불요식 행위. 불요식 행위 하면 요식 행위는 말 그대로 형식을 요하는 행위죠. 뭐 서면으로 아니면 특정한 양식이 있는 행위, 그렇지 않는 행위. 그 다음에 채권 행위와 물권 행위, 준 물권 행위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채권 행위라 그러면은 뭐 대표적인 게 매매 뭐 이런 것들을 물건을 주고 팔고 뭐 이런 행위죠. 그런 행위를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될 것이고 물권 행위는 어떤 것을 처분하는 소유권이 이전되는 그런 행위죠. 그 다음에 준물권 행위는 채권을 양도하는 것과 같이 어떤 이행의 문제는 남지 않는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죠. 준물권 행위는. 그래서 이런 구분된 것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의사표시라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표출되는 의사표시를 통해서 서로 소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의사표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사표시 이제 이 의사표시를 하기 위해서는 행위 능력과 외부로 펼쳐질 수 있는 행동할 수 있는 행위 능력과 내부의 의사 능력을 구비해야 된다. 이 의사표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내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되면 의사표시가 된 것으로 보는 도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이해해 주면 되겠고 요약을 하다 보면 이 의사표시 중에서는 의사표시는 있었는데 의사와 그 표시 바깥으로 드러나는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경우에 수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죠. 여기서 수는 비진위 표시. 우리가 쉽게 말하면은 진위가 아닌 표시죠. 그러니까 우리 쉽게 이야기하면 농담하는 것. 나는 농담이라고 했는데 상대방은 진담으로 받아들여 버리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용어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통정, 서로 통했다는 거죠. 정을 통정의 허위 표시죠.
서로 상대방과 짜고 주고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게 통정의 허위 표시죠. 그러한 통정의 허위 표시는 제3자가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경우에는 대항하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통정의 허위 표시 이런 부분들이 기술되어 있고, 그 다음에 착오, 우리 착오를 일으켰다라고 그러죠. 그때 착오, 그 다음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 요거는 쉽게 말해서 제3자의 어떤 상대방의 어떤 사기나 거짓말을 할 경우에는 내가 정확하게 그 내면에까지는 속대를 알 수가 없을 경우이죠. 아니면 강박,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물리력에 의해서 내 내면의 어떤 의사와는 상관없는 행동을 하거나 의사표시를 하는, 그래서 하자가 있는, 흠이 있는 의사표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부분들에 대한 설명들이죠. 이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봐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책 몇 페이지죠? 그 무효, 취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110페이지인가요? 110페이지 보면은 도표로 무효와 취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효과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 주장할 수 있는 자 해서 무효 같은 경우는 누구라도 주장이 가능하지만은 취소는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만 가능하다. 그 다음 기간에 있어서도 무효 같은 경우는 제한이 없죠. 그러나 취소 같은 경우는 그 기한이 3년, 10년 이렇게 해서 뭐 제척 기한이라고 해서 기한이 있다. 뭐 그런 부분 도표의 내용 부분들을 숙지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해서, 부관은 법률행위에 부속적으로 따라 붙는 조건들이죠. 그러니까 조건, 기한, 기간 뭐 이런 부분들 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이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 여부를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에 의존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개념적인 부분들을 이해하시면 되고, 여기에는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는데,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입학 시험에 합격하면 내가 어떤 것을 해주겠다 라고 해서 입학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조건하고 있죠. 그러한 것들을 하면 어떤 것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이러한 경우를 정지 조건이라 하고, 해제 조건이라는 것은 예를 든다면 대입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10만 원씩 주겠다. 그래서 합격하면은 해제되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을 해제 조건이다. 합격하면 해제되는 거죠. 10만 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해제 조건. 그래서 정지 조건과 해제 조건이 있다는 정도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기한과 기간 부분이 있는데 책을 읽어보시면 어려움 없이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소멸시효라는 부분에 있죠. 그래서 간단하게 책을 보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면 취득시효라는 게 있죠. 어떤 권리를 외형적인 어떤 점유나 전 점유가 일정 기간 계속됨으로 해서 권리 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시효죠. 취득하는 시효. 그래서 통상적으로 20년 소유하게 되면 어떤 의사의 평원이나 뭐 이런 부분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부분. 그 다음 채권은 10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건립증을 할 수 없는 이런 거는 소멸시효라 그러죠. 10년. 기타 어떤 소멸 기간에 따라서 111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죠. 소멸시효 기간을 보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간을 명시하고 시험에 출제될 수가 있겠죠.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만은 여러분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재산권이죠. 재산권은 20년이다. 예를 들면 그 다음에 상행위, 뭐 어떤 상행위, 어떤 물건을 주고 팔고 하는 그런 상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채권이죠. 물건을 팔고 사고 함으로 해서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는 5년. 그 다음에 뭐 부양료라든지 뭐 이런 부분, 급여, 우리 직장생활하면서 받는 급여, 이런 부분들은 3년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어떤 출장 간에 숙박을 하고 숙박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1년. 기간이 짧죠. 갈수록. 이런 일정 기간이 지남으로 해서 소멸하는 소멸기간이라고 하죠. 이런 기간도 상식선에서 한 줄씩 어떤 지문으로 충분히 출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하고 이런 소멸기간이 정지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종류들이 책에 제시되어 있죠. 예를 들어 최고, 야 빚을 갚아 라고 이제 독촉하는 거죠. 이야기하는 거죠. 알리는 거죠. 최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그때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이제 기간이 산정되는 거죠. 최고. 그 다음에 어떻게 있겠죠? 그 다음에 뭐 사람들이 이제 청구, 야 이런 걸 해달라라고 청구하거나, 그 다음에 뭐 승인해야 하거나, 본인이 뭐 어떤 행위에 대해서 승인해주면은 또 다른 승인함으로 해서 또 다른 어떤 효력이 발생하겠죠. 승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소멸시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겠죠. 그 다음에 뭐 압류라든지 가압류 처분 하고 있던 것들을 처분하는 경우, 뭐 이럴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중단되거나 정지된다라고 해서 이런 기본적인 어떤 뭡니까? 이런 종류들을 기억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어떤 여기서 판결에 의한 채권, 상행위에 의한 채권은 10년이고 5년이고, 어떤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채권 같은 경우는 10년이라고 책에서 기술되어 있네요. 기술되어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기간, 그리고 이러한 소멸기효가 중단되거나 정지되는 시킬 수 있는 최고, 청구, 승인, 그 다음에 압류나 가압류 처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 부분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물권 편을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